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잠을 굉장히 좀 많이 잤는데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져서 네.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이 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네요. 목만 회복되면 완벽한데 하여튼 이게 그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쉰다고 그 여러분들 댓글은 겨우겨우 그 확인은 다 하긴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막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러지는 잘 못했어요. 네,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일 어젯밤에 없었습니다. 물가지표의 충격을 잘 극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 물가에 관심 없고 계속 기업의 실적이나 뭐 특정 주도주들이 잘 올라가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에 인플레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뭐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아직까지는요. 뭐 물가 지표가 충격이 한번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던 거고 다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의 급등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어떤 매수세, 이제 전날 급락했던 걸 어젯밤에 거의 다 회복을 했으니까 이런 매수세는 뭐다? 어떤 매수의 근거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정,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랠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매수세가 더군다나 어젯밤에 확인이 됐다라면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다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긴 된 거죠. 주식시장은 단기 과열 우려에 단기 과열에 좀 시달리고 있었는데 단기 과열을 그 물가지표를 가지고 잘 회복을 해준 꼴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급등 폭등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특별한 이슈 자체는 없었는데 그래도 뭐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다면은 뭐 이런 것들 옐런의 발언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작은 변동만 보는 것은 큰 실수다. 이번에 물가지표가 좀 쇼크가 나왔지만 조금 높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추세다. 추세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옐런이 너무 편파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죠. 옐런이 아무리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 사람은 모든 걸 좋게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잘 본 거예요. 이건 지금 사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미국 증시나 시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제 금리나 기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물가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단 사실이긴 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언제 낮출 거냐? 3월이냐, 5월이냐, 뭐 6월이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이제 낙관론, 비관론 이런 거를 가르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옐런 재무장관은 뭐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총재도 나와서 인플레가 예상보다 약간 높았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경로다. 같은 경로 조금씩 디스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경로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 굳이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로 어제 뭐 미국 증시를 설명하자면은 이런 옐런이나 시카고 연은총재들의 이런 발언이 시장을 좀 많이 안심시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주식시장은 지금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올랐을 거다. 미국 증시는요. 엔비디아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친구들 그런 IT 빅테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 발언 지금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뭐 채권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 시장은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3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3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상승을 하면서 60몇 대까지 떨어졌던 어제 68까지 떨어졌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다시 73까지 올라왔고 다시 한번 익스트림 그리드를 찍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물가지표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충격을 시장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기회로,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나스닥인데. 14일 날 어젯밤 상승 마감했죠. 이제 뭐죠? 사실상 이제 뭐 2월 13일 날 물가지표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극복한 거는 뭐가 완전히 극복한 거죠? 이런 음봉의 시가, 뭐 이런 자리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뭐 고가 이런 자리를 극복한 이런 자리를 돌파한작해야 완전히 이제 이런 음봉을 이런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이제 보시면은 이 음봉 시가에 뭐 거의 뭐 목까지 지금 차올랐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제 이 음봉은 힘을 좀 많이 잃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은 확인을 한 거예요. 어제 그 아래 꼬리 한번 나왔었고 급락한 날에 또 그리고 양봉까지 나왔으니 이런 건 뭐다? 어떤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 일단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눌림시 매수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지는 말고 이렇게 좀 양봉이 튀어나오는 거를 좀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뭐 그런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매수의 근거가 어젯밤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봉을 근거로 해서 주식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물론 뭐 여기서 하방 베팅 이야기를 뭐 못할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굉장히 하방 베팅 이야기는 사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하방 베팅을 이야기하려면은 최소 시간이 뭐 한 달, 뭐 이렇게 달 단위로 좀 필요할 겁니다. 몇 주 단위로 좀 어떤 그러니까 지금 18,000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긴 해요. 18,050이라고 대충 보면 될 것 같은데, 18,050이 그나마 어떤 결정적인 저항인데, 물론 이 저항도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18,050이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잠깐 기침 한번 했습니다. 18,050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고점이 되고 저항이 되려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땐 몇 주에서 뭐 한 달 단위의 그런 저 자리를 못 넘어간다, 저 자리에 의미가 더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검증과 확인이 안 됐죠. 18,050이 저항했다라는 건 꼴랑 이거래일 확인한 것 뿐이에요. 한 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나스닥 역사상 최초로 한 번 확인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가벼운 저항인 겁니다. 지금 뭐 하방 베팅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는 이건 너무나 이른 거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장이 되어버렸고 레벨업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베팅은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다. 이건 이야기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나스닥은 그렇습니다. 나스닥과 일부 그런 증시들은 그렇고, 하방 베팅 이야기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약한 놈들, 한국 증시나 뭐 중국 증시나 뭐 러셀 지수나 그나마 약한 놈들 데려다가 하방 베팅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신고가 가고 있는 뭐 S&P나 나스닥 이런 친구들은 일단 하방 베팅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 지금은 아예 뭐 다른 역발상이고 뭐고를 좀 하기가 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시장 강하다 이겁니다. 물론 아직 하락이 지난번 물가지표에 대한 충격이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극복돼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는 또다시 급등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여전히 좀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잘 올랐죠.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엔비디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점 몇 프로도 올라가면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뭐 실적 발표했나 봅니다. 뭐 리프트, 우버, 뭐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좋다 이겁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0.38%, 독일 증시 0.38% 상승 마감했네요. 유럽 증시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독일 증시가 약간 좀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고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뭐 얘가 갑자기 이렇게 죽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단 그런 이야기 어제 드렸죠. 역시나 잘 죽지 않습니다. 양봉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뭐 물론 아직까지 이게 얘도 독일 증시도 이 전날 급락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공통적으로 보시면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힘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뭐 어딜 보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신고가 랠리 중이긴 한데 엄청난 상승 추세고 뭐 상승장이긴 한데 영 힘이 약해요. 신고가 랠리가 맞냐 싶을 정도로 이거 이러다가 이제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거래량도 좀 별로 좀 부진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조 지표들이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아마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장 그렇다고 하방 베팅할 만한 거 뭐, 네, 일단 당장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뭐 의미 있게 뭐 하방 물량을 뭐 네, 의미 있게 뭐 하방 물량을 그 매집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적인 뭐 어떤 뭐 저항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참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좀 힘이 좀 약해 보이긴 한데 조금 좀 이런 비실비실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어쨌든 예,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너무나 굳건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거 어디 뭐 떨어진다는 신호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래서 한동안 이 미국 증시는 더 강할 수 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뭐 이거래일제 뭐 여기 어딘가에 뭐 어떤 뭐 그런 지지력 같은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금 충분히 눌림시 매수 할 수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 올라가는 중이니까 눌림시 매수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애플이 좀 약한 거는 애플은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애플 같이 약한 놈들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애플이다. 애플 같은 거 얘는 이렇게 뭐 얘는 딱 보면 뭐 3중 고점형 혹은 뭐 4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벌써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하방 베팅 가능합니다.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후려 치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와서 근데 뭐 이런 거와 달리 엄청나게 강한 엔비디아 같은 걸 지금 이제 하방으로 도전하신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애플은 약하니까 지금은 해도 돼요. 근데 엔비디아는 보시면 엄청 강하죠. 이런 건 하방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도주가 너무나 강합니다. 아직 시장이 꺾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나스닥의 뭐 어떤 뭐 고점을 확인하는데 뭐 한 달 정도 뭐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엔비디아 이런 친구 주도주들이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주식 아직까지 뭐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겁니다. 뭐 쭉 다 이야기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는 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물가 지표에 대한 충격 때문에 빅스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 사실 이 양봉이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오늘 밤부터 해서 다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다시 빅스가 살아날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꼬라지나 이런 주도주들의 꼬라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게 그죠? 이 빅스도 일단 뭐 당분간은 조금 좀 더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얘가 어쨌든 몇 개월 동안 힘을 모아놨어 가지고 한 번은 폭발할 수 있었는데 이미 한 번 폭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번 힘을 썼으면 그 다음에 차라리 대응이 쉬워진다고요, 그죠? 얘는 일단 높은 확률로 일단 당분간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미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뭐 하락을 이어간다? 그 일단은 좀 확률이 좀 낮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 해도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신고가 랠리 중인데 힘이 약하니까 조정이 좀 길어지는구나라고 정도로 일단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혹시나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고 해도 이거를 하방 베팅해서 이거를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일단 조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하방이든 뭐든 좀 길게 추세를 먹을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안전한 건데 근데 뭐 어쨌든 한 번 뭐 급락하는 거 한 번 폭락하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방 베팅 하시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산다 뭐 지수를 상방 베팅 한다 해도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양봉 이거 하나 먹자고 우리가 이런 거 베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어떤 투자 기간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 이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먹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니 하여튼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다.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었고요. 하여튼 그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물가지표의 충격에서 일단 약간 물가지표 충격을 약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금리와 달러의 반응 이런 건 좀 다르긴 하죠, 그죠? 금리와 달러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젯밤부터 해서 그 물가지표 발표를 재료로 해서 상승의 탄력을 조금 더 붙인 게, 그죠? 그게 있었던 일이고요. 이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미리 오르고 있었지만 한 번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탄력 상승을 더욱더 더욱더 그 상승의 탄력을 좀 붙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요런 차이점이 조금 좀 그 있긴 해요. 하여튼 그 어젯밤에 금리와 달러는 다시 조금 떨어졌지만은 얘는 이제 눌림시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 왜냐면 금리와 달러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으니까 어젯밤에 조금 떨어졌다 하는데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미국 증시도 그래요. 미국 증시도 그죠? 어젯밤에 그 금리 충격 물가 충격 때문에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그 물가 지표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제 금리는 이제 금리 선물이죠. 10년물이니까 이거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떨어지고 있죠. 얘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야. 반등시 매도 전략. 얘는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눌림시 매도 전략.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10년 금리 그죠? 10년 금리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눌림시 매수라고요. 눌림시 매수.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거다. 왜냐?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장대 양봉의 뭐 절반 정도 붕괴시키는 가벼운 조정 나왔고 중요한 지지선 여기니까 눌림시 매수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달러 인덱스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뭐 전날 급등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 감소화로 이렇게, 하여튼 얘는 더럽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더럽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상승 중 눌립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꺾인다라는 그런 신호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봤어요. 하여튼 금리 하락 배팅을 할 생각이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한 방으로 뭐 이 정도 뭐 어젯밤에 있는 이런 음봉 한 방으로 이런 음봉 한 방으로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로 전환된 초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겠거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갔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은 주식과 달러와 금리가 셋 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같이 보이면서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금리 눈치를 보면서 달러 눈치를 보면서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도 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다 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었죠. 어젯밤 국제유가는 뭐 또 조금 좀 떨어져가지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또 박스권 또 된 것 같아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돼갖고 별 재미가 없어졌다. 하여튼 재밌는 게 원자재들이 요즘에 그죠? 뭐 저기 천연가스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뭐 힘을 잘 모아놓고 나서 막상 가야 될 때가 되면 잘 못 가는 그런 깝깝한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는 오늘 개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리값은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보니 중국 경제에 대한 뭐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도 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의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증시는 급반등을 그래도 나름 하면서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보시면 구리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구리인데, 구리 가격 보면은 아직도 중국에 관한 그런 좀 비관론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뭐 말씀드렸죠. 중국은 아직도 중국은 지금 증시가 특별한 일만 없으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저기 골드 금값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들, 어떤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여기가 지금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 레벨까지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이 아래쪽 레벨까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어쨌든 금값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래서 금 이제 매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범위 내에서 이제 매집하셨던 분들은 이까지 이제 내려오면은
이거는 또 약간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약간 좀 위험 관리해 가시면서 아니면은 뭐 매집의 기간을 정말 정말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네, 그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매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좀 긴 기간을 갖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얘는 지금 더 떨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지선에서 일단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 더 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것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힘 빠져갖고 지금 못 가고 있고 참 뭐 하나 뭐 하나 시원하게 움직이는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봤고요. 저기 코스피는 뭐 일단 답답한 구간이라 갖고 제가 뭐라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이게 하락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하락이 할 생각을 코스피가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좀 빨리빨리 하락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락은요. 뭐 물론 이 지금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런 음봉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코스피가 하고 있는 이런 건 지금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뭐 풋옵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코스피 선물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하락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레벨업하고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 누적시키고 잘 못 가면은 이게 상승 마감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거는 이건 저항을 확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코 상승에 우호적이진 않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 근데 얘가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얘가 양봉으로 막 마감을 하고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은 지금 코스피는 생각보다 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린 게 대략적으로 이제 요렇게 여기서 한번 1차 상승했고 여기서 요렇게 한번 2차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끝났을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상승을 2차 상승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상승을 다 끝내고 여기서 이제 그만 하락 전환을 하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빌빌빌 시간 끌면서 매수세 확인하고 여기서 또다시 지지력을 누적시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또 오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게 되면은 이제 정말 멋진 큰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좀 비리비리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버슈팅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상승으로 훅 쏠리는 그런 어떤 수급 쏠림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참 기침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쏠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하방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어떤 투자의 포인트로서 끝까지 뭐 물고 늘어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지금까지는 드릴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뭐 콜옵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저항을 누적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입 다물고 뭐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코스닥도 뭐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안에서 놀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 그냥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로 11월 6일날 급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거 박스권 돼 버렸어요. 공매도 금지 왜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긴 하죠. 코스피는 그래도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약간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래봐야 어떤 바닥을 만들어 준 정도의 의미. 하여튼 이럴 공매도 금지를 왜 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뭐 환율도 박스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 뭐 이런 건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이라 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